이 공직자가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해선 1월 16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이 연말 연초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런 건데 청와대가 좀 최근에 언급한 이 탕평 인사가 좀 주목이 되는데 사실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보시는지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작년같이 그래도 아직 물 좋을 때도 이 탕평 인사 제안을 받은 외부 인사들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 개각을 쉽게 못하는 고충을 토로했잖아요. 제안은 많이 했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사실은 그게 권력 누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청와대 저 행정관급에서 거의 한 50여 명이 자천타천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 현상이 임기 후반기에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거를 또 거꾸로 뒤집으면 빨리 이제는 내 살 길 찾아가야겠다고 하는 5년 단임제 숙명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입각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 근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 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 인사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 누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런 탕평 인사 해서 제안해가지고 입각했던 사람 찾기가 그 생각보다 점점 쉽지 않아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다른 탕평 인사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하나를 바꾸면 저는 그 상황 인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국 내각이라고는 단어가 있어요. 탕평 인사의 결과로 거국 내각을 염두에 둔다면 거국 내각은 어떤 때 나오냐면 정권이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갔을 때 야당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국정이 거의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을 돌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2위였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탄력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탕평 인사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설령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총선의 패배. 그것도 완전히 참패로 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인사 요인은 총선 다음에 있는 것이지 총선 전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성과를 강화를 하면서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 성과를 보면서 오히려 국정 동력을 더 배가를 시키는 게 정치적 과제인데 왜 이 타이밍에 지금 탕평 인사가 왜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럼 노영민 실장의 어떤 탕평 인사 언급이 좀 시기적으로 당위적인 건데 좀 과하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보는데 저 탕평 싫어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탕평 인사를 거론할 때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수치로 보면 수치로 드러난 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체감적인 내용적인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탕평 인사를 거론해야 할 만큼 눈에 안 보이는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고 이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그 수치가 모든 걸 다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수치가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이 지금 왜 제가 자꾸 권력 누수 얘기를 하냐면 상황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이 당내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이런 상황이 올 경우를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지금 이제 한때 39%까지 떨어졌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다시 조금 떨어졌는데 만약에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회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있죠. 청와대 엑소더스, 그다음에 인재 영입 불발 이런 것들이 악순환처럼 뒤섞이는 그것이 바로 레임덕 권력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쯤 탕평 인사의 개념을 세워놓고 또 그런 인물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말하자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 누수라고 하는 어떤 진단에 저는 좀 동의를 하지를 못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권력 누수를 증명한 하나의 어떤 그 정황으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행정관급까지 몇십 명이 지금 나와서 출마를 희망한다.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모양새가 꼭 좋은 거냐는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청와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정권이 힘이 빠지고 누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정하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향과 정치적 목표와 정치적 욕심이 있어요.
근데 따져 보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어떤 원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보궐선거라고는 예외적인 변수를 빼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고 싶은 건 어찌 보면 사람의 욕심, 그러니까 어떤 건 욕심이고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권력 누수의 증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게 좀 일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사실 뭐 말씀드리고 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관 이하 뭐 행정관들 선임 행정관도 있으면 뭐 4급, 3급, 2급이면 그 빠진 자리에서 충분히 또 충원이 되고 그만한 자원이 있다면은요. 새로운 어떤 세피 수혈 측면에서도 정부 여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건 사실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 임기 이제 곧 3년 차 이제 들어가겠죠. 임기 3년 차 후반, 특히 내년 총선 지나면은 그때는 1급들이 차관 승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 과거에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무슨 이 정권이라고 갑자기 무슨 하늘에 떨어진 정권도 아니고 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 좋아요. 뭐 그건 단임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표들이 뭐 좋은 게 아니니까 어쨌건 그렇다 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정말 나는 끝까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여기서 같이 뭐 순장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한두 명 있으면 균형이 맞을 텐데 다 우르르 나가겠다는 사람만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가는 걸 제가 무슨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보니까